자, 이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여행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보면서 이번 시간에는 그 특징, 여행 상품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이제 여행 상품 분류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런 거 포함 조건에 따른 거, 여행 형태에 따른 거, 여행 목적에 따른 이런 걸 알아봤으면 이제 그 여행 상품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행 상품이면 어차피 상품은 뭐야? 서비스죠. 서비스 상품하고 어떻게 보면 그 특성들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특징, 무용성,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무용성을 가지고 있죠. 서비스와 제조업을 구별하기 가장 분명한 차이가 바로 이 무형성, 보이지 않는다. 무형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 서비스 상품과 제조업 상품의 가장 큰 구별하는 차이다. 이게 무형성이다 보시면 될 것 같죠. 서비스는 사람들 투입을 하죠. 사람 혹은 물건을 투입을 합니다. 산출은 유형적인 프로세스, 무형적 프로세스 둘 다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비스는 어떤 대상이라기보다는 행위에 따른 성과이기 때문에 항상 무형의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죠. 성과잖아. 행위인 거죠. 서비스는 어떤 거 대상물이 없어요. 현물이 없다라는 거죠. 유형적이지 않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찌 됐건 서비스 상품인 이 여행 상품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질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체험에 따른 평가, 그 체험에 따른 평가, 느낌은 뭐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비슷한 예로 음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맛을 느끼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만 평가를 내린 경우 있다. 그나마 음식은 서로에서 그 취향은 다르고 보이는 거가 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보이는 서비스 상품은 상품처럼 일반적인 제조 상품처럼 안 되겠다. 자, 첫 번째 특성이 무형성. 무형성이 뭐죠? 서비스와 제조업을 구별하는 가장 분명한 차이점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상품과 제조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무형성. 가장 대표적인 거죠. 무형성,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서비스 자체는 보이지 않아. 이 서비스는 그래도 대상이라기보단 어떤 행위, 어떤 성과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무형의 속성을 가진 이 서비스는 제조 상품처럼 보이거나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서비스에 대한 고객에 대한 체험, 어떤 평가, 느낌 이런 것들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저도 전 세계 돌아다니고 이런 서비스 제공을 하면서 모든 고객을 만족시킨다라는 건 참 힘들다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거꾸로 방향을 좀 바꿨죠. 만족시킨 게 아니라 모든 고객이 컴플레인을 나오게 하지 말자. 이게 좀 더 쉬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느 정도 이상급 수준의 서비스 이상은 유지를 해야겠다. 컴플레인이 나오지 않게, 불만족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좀 나았어요. 한두 명의 컴플레인, 모든 사람을 대만족을 시킨다는 건 정말 힘들더라. 왜? 평가를 가지고 가신 그 느낌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고 평가를 내리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무형성 관련돼 가지고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 재고량의 부재, 재고가 없어요. 우리가 제조 상품은 제가 창고에 넣어서 재고 좀 넣어놨다가 다음에 또 팔고 되고 다음에 팔고 되고 뭐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또 다음에 먹어도 되고. 그러나 서비스는 재고가 없다. 답답할 노릇이죠. 그 다음에 서비스 특성은 보호가 불가능하다. 저작권이나 특허 등 이런 게 없거든요. 보호가 되질 않아요.
보호를 시켜줄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안 돼요. 보여주질 못해요. 이번에는 보여줄 수가 없다.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소통이 어려워.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고 오직 말로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느낌을 갖게 해드린다는 건 너무나 어렵다. 그렇죠. 그다음에 가격 설정이 어렵다. 그때마다 틀리다. 이 서비스 상품은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하고 다양하다.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이 항상 무형성과 관련된 이슈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영업을 한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안내를 해준다든가 마케팅을 벌린다든가 어떤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릴 때 이런 무형성을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과연 뭘까? 유형적인 요소를 활용을 많이 한다. 유형적인 요소를 활용을 비주얼한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사들의 홈페이지의 특징을 보면 동영상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유형적인 걸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텍스트보다는. 그래서 여행사의 홈페이지들은 대부분이 그 텍스트 비주에 비해서 비주얼한 데이터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유형성의 요소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여행 상품을 파는 것. 다음에 지인들의 정보를 이용한다. 지인들의 정보라기보단 지인들의 구전 효과를 이용한다. 지인들이란 즉 뭐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죠. 믿을 만한 사람. 즉 신뢰도가 높다. 신뢰도 높으니까 뭔다? 믿는다라는 거죠.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을 만한 사람의 정보나 믿을 만한 사람의 추천이나 리커멘드를 갖다가 이용을 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것이 곧 구전 효과다. 워드 오브 마우스. 즉 입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행 상품은 구전 마케팅 같은 걸 많이 벌립니다. 입소문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 뭐 논문 같은 거를 쓸 때도 보면 제가 구전으로서 논문을 써봤는데 역시 그때도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여행 상품을 선택할 때 혹은 여행사를 선택할 때 무엇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까? 광고를 보고 선택합니까? 데이터를 보고 선택하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고객들이 대부분이 지인들의 추천해서 선택한다. 지인들이 추천한 상품을 선택하고 지인들이 추천한 여행사를 선택한다. 내가 그 지인들은 그 여행사를 통해서 혹은 그 여행 상품을 가봤는데 괜찮다더라. 만족했어. 거기 사장 괜찮아. 믿을만해. 이런 식으로 그 지인들의 정보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 무형성이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왜 지인들을 이용하냐? 이 하이 리스크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예요. 상품이 보이지가 않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이폰이란다. 핸드폰을 하나 사러 갈 때 그냥 사나요? 아니죠. 가서 만져보고 촉감도 내 마음에 드네. 무언가를 하나 살 때 그냥 사지 않습니다. 가서 만져봅니다. 체험을 해본다는 거거든. 근데 여행 상품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구전을 이용한다. 그래서 여행 상품을 안내하거나 마케팅을 벌릴 때는 어떻게 한다? 지인들을 이용한 유형적인 데이터도 이용하면서 지인을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마케팅을 벌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성공했던 것이 제가 영화를 한 편을 제가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시죠?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7번 방의 선물. 무형성이 가장 극보사에서 많이 알려진 거죠. 영화 7번 방의 선물이 1000만 관객을 동원합니다. 자, 들어간 비용이 총 60억밖에 안 돼요. 요즘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하려면 100억 넘어서 1000억 단위죠. 1000억 단위. 근데 60억밖에 제작비 35억 원. 홍보 마케팅 23억 원이다. 이거밖에 안 들어갔거든. 대박에 대박을 쳤던 거죠. 응? 근데 이거는 입소문의 힘이었다. 입소문의 힘. 딴 거 필요 없었어요. 여기에는 스타 마케팅도 벌리지 않았습니다. 스타 마케팅 없어요. 응? 스타 누가 있어요? 스타가 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세컨이죠. 메인 스타가 없다라는 거죠. 메인 스타 마케팅도 안 벌렸고 대형 배급사도 아니었어요. 어떤 뭐 사회적 이슈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거든. 그러니까는 이게 도대체 이렇게 홍보가 성공했을 리가 없는데 성공했다는 건 입소문이었다라는 거죠. 입소문. 소개. 야, 그 영화 재밌더라. 그 영화 재밌더라라는 이런 입소문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거죠. 입소문이 무척 컸다. 그래서 입소문으로 성공한 그 영화살이라고 할 수도. 물론 컨텐츠도 재밌고 탄탄한 건 있지만 그러나
홍보 효과는 엄청나게 그 입소문 효과가 컸다. 아니나 다를까 이 TV에서 스타들이 배우들이 여행을 다녀왔을 때 여행사들은 이 방송풀 바로 만들어서 퍼뜨린다. 역시 TV 매체를 통해서 믿을 만한 배우들이 여행을 다녀왔거든. 그럼 거기 가볼 만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만큼 입소문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상식선으로서 좀 말씀드린 것 중에 네티즌 투자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네티즌 투자를 받는다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뭐 이런 기회가 있어 한번 이용해 보죠. 네티즌들한테 10,000원씩만 받는 겁니다. 투자를. 이 개인 입장에서는 10,000원 정도 투자해 여기서 입장권도 줘요. 그러면 거의 뭐 투자 개념. 그렇지만 재밌는 게 뭐냐? 네티즌들이 10,000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혹은 뭐 1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럼 내가 10,000원 투자했잖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야, 나 10,000원 투자했는데 그 영화 한번 보러 가자. 표도 준대. 뭐 한다. 그 자체가 벌써 입소문이 된 거야. 입소문이. 그래서 이 네티즌 투자를 적절히 또 이용한 것이 이 영화가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가 무용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뭐가 될까요? 여행 상품이. 두 번째 바로 소멸성입니다. 어찌 보면 무용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갖는 따라가는 부수적인 특징 중일 수도 있어요. 이 소멸성. 소멸성이 뭐야? 시간이 지나면 소멸돼요. 편익도 없어. 즉 가치가 없다. 이 여행 상품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예. 저장도 안 되기 때문에 저장했다가 다시 파는 게 안 돼요. 다른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오늘 못 팔면 창고에 넣어놔다 내일 팔아도 되죠. 그러나 이 여행 상품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편익 가치 자체가 모든 게 다 사라진다라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나 이런 정책을 많이 다양하게 펴야 됩니다. 재고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팔 수가 없다. 이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수요가 공급을 보다 많을 때, 그러니까 소멸성과 관련된 이슈예요. 아까 무용성과 관련된 이슈처럼 수요가 사려는 사람이 공급보다 초과될 경우엔 답답한 거예요. 저장했다 많이 팔 다음에 팔지 못하니까 항상 성수기 때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어. 생산을 많이 해가지고 딱 저장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한다. 비수기 때 수요를 증대를 시키는 방법을 또 찾는 게 또 하나의 이슈예요. 그래서 비수기 때는 저장도 안 되는 이 상품 그냥 버려야 되는데 사는 사람이 적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도 항상 이슈가 되고 있고요. 적정한 공급보다 항상 낮은 수요가 되는 비수기 얘기죠. 이런 것들이 항상 이슈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미지처럼 뭐 한다? 조조, 야간, 할인. 즉 이게 뭐냐면 다이나믹한 것이에요. 이거 다이나믹 프라이싱 전략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소멸성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여행 상품의 판매 전략을 갖다가 가격의 차별화 전략을 펼친다라는 거예요. 즉 조기 예약 할인 이벤트. 60일 전에 얼마? 6만 원. 50일 전에 5만 원. 40일 전에 4만 원. 30일 전에 3만 원 같이 할인해 주는 거예요. 60만 원짜리, 70만 원짜리 6만 원 할인 엄청나게 할인 받는 거죠. 이런 할인들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 모두 투어라든가 레드캡 투어, 레드캡 투어는 LG GS 그룹의 예전에 거기서 있던 그룹사 여행사이었는데 지금은 나와가지고 단독으로 이제 법인 원래 이제 그 안에서 있던 그 항공사였지만 저기 여행사였는데 그래서 지금도 LG나 GS 관련된 행사들을 되게 많이 하는 그룹사 여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이런 선착순, 시초가 예약 시 선착순, 어울리버드라는 행사를 하는 거죠. 좀 일찍 예약하면 할인 이벤트를 펼친다라는 거죠.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계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집니다. 이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티켓 판매 또 다이나믹 프라이싱이라는 유동적 가격 정책을 지금 주목받고 있어요. 이게 바로 마찬가지죠. 이 뮤직 영화 같은 거나 어떤 예술 같은 이런 것도 그 시간이 지나면 저장이 안 되고 소멸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권처럼 구입 시기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방식인 이 다이나믹 프라이싱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소멸성을 극복한 하나의 사례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멸성의 이슈는 수요가 많을 때라는 수요가 적정할 때나 수요보다 공급이 많을 때 이럴 때마다
소멸성은 답답한 겁니다. 저장해서 팔는 이런 걸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전략들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수요 관리 측에서 공급 관리 측에서 전략을 펼친다. 수요 분산을 위한 가격제라는 거죠. 성수기 때 일부러 비싸게 하고 비수기 때 싸게 하고 그러면 좀 퍼지는 경향이 나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땐 옛날보다 많이 퍼졌어요. 이제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더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가급적 비수기에 몰아서 여기에는 하나 더 그 도움을 줬던 건 뭐냐면 그 전일 1년 중에 쓰는 휴가를 갖다가 7월, 8월에 몰아서 휴가를 쓰게 하는 거가 없어지고 있어요. 많이. 그래서 1년 내내 중에서 자기가 연차 휴가를 내서 갔다 오는 경향이 되게 많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렴하게 가려고 하는. 그래서 수요 분산을 유도하는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예 예약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빨리빨리 팔아서 내가 상품이 저장할 수 없는 상품을 판매를 해요. 그쵸? 이게 다 팔리지 않으면 난 그냥 그거를 날리는 거죠.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약을 하게 유도를 하는 거죠. 예약을 해서 좀 가격을 싸게 해가지고 빨리 예약해서 빨리 팔아버리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쵸? 정상 가격을 팔다 다 팔리다 못 파는 게 더 손해가 크다 보니까 예약 시스템을 빨리 해가지고 이른 시간에 얼리버드 정책을 써서 다 빨리 팔아버리고 예약 시스템으로서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또 상품을 준비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수요를 우대 서비스로 전환하는 거죠. 일단은 그 비수기 때입니다. 비수기 때 수요를 우대 서비스, 즉 가격 할인 아니면 어떤 혜택을 주는 거죠. 마일리지 적립,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특별한 어떤 베네에서 선물 같은 걸 제공한다든가. 공급 관리 전략입니다. 공급 증대를 위해서 파트타임을 직원을 고용한다든가 더 많은 티켓을 확보를 한다든가 더 많은 숙박시설을 확보한다든가 나름 노는데 이건 한계성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왜? 여행 상품을 무제한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요.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태국까지 갑니다. 오늘 뜨는 비행기가 오늘 출발해야 되는 여행 상품이에요. 근데 비행기가 2대 뜬다. 그러면 500명이 뜬다고 칩시다. 500개 이상의 상품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돼요. 한계성은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다른 서비스 제공자 공급능.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용하는 그 또 요 방법 요건 무슨 얘기냐면 동일하다라는 건 좀 말이 그렇다.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 비행기라면 대한항공도 있을 수 있고 아시아나도 있을 수 있겠죠. 비행기 출발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차이다. 그렇다라면 유사한 항공사들끼리 어떻게 한다?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 니네 사람 많니? 우린 좀 자리가 비어있어. 우리 거 타고 가.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항공사만이 아니라 호텔도 그렇고 숙박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공급 용량을 또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법. 이걸 이제 전문 항공 쪽에서는 코드 쉐어라 그래요. 서로 항공을 갖다가 코드 쉐어를 한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항공 좌석을 같이 쉐어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가 적을 때는 사전에 서비스 확충 계약, 그 고객 참여를 증대시키는 거죠. 즉 여기에는 가격 할인 전략이 가장 잘 먹힌다. 얼리버드 아니면 어떤 선물을 주는 거. 신혼여행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저것 줄 게 또 많겠죠. 그런 상품을 준다. 이런 전략을 펼치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무용성이었고요. 두 번째는 소멸성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모방성이죠. 이 모방성 때문에 답답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모방성 때문에. 모방성으로 인해서 뭘 한다? 모방성 때문에 여행 상품 개발이 미진하다. 개발이 미진해요.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열심히 고생해서 현지에 막 답사도 갔다 와서 여행 상품을 만들었는데 바로 옆집에서 바로 만들어서 잘 나갈 것 같았는데 바로 옆집에서 똑같은 상품 만들어서 팔면 되거든요. 즉 여행 상품 뭐가 없다? 저작권이 없어요. 즉 보호장치가 없다. 보호장치가 없다. 그래서 누구나 모방을 한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 좋은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우 프라이스. 자꾸만 저가 정책을 퀄리티는 떨어뜨리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 왜? 고객들이 가격 싼 것만 찾거든. 아니 가격 싼 것만 찾는다는 표현이 잘못됐고 가격 싼 걸로 선택하거든. 동일한 거라고 보게 되면. 그러나 서비스라는 건 동일하지를 하기가 힘들거든. 서비스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틀린 거고 똑같은 해장국을 먹어도 그쵸? A 식당과 B 식당은 분명히 맛이 다르거든.
그렇죠. 똑같은 가격이래도, 똑같은 해장국이래도. 즉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과 비교가 하지 말아야 되지만 결국엔 선택은 가격의 영향력이 제일 크다. 이거는 조사에도 나왔어요. 마지막 순간에 선택을 할 때 둘 다 똑같다고 본인이 판단할 때 역시 가격 갖고 결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격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거. 다음에 이제 결합성이죠. 여행 상품은 뭐다? 패키지죠. 항공, 차량, 가이드, 식사, 관광지, 숙박 시설 이런 거를 이렇게 패킹 해가지고 판매되기 때문에 패키지 특성도 가지고 있다. 다음에 이제 저렴하다. 로우 프라이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형성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수기 성수기 때문에 또 모방하기 쉽게 모방하니까 내가 요 정도 적정한 가격으로 80만 원의 태국 상품을 만들어서 79만 9천 원 판매를 했더니 웬걸 옆집에서 갑자기 똑같이 팔아서 74만 9천 원, 뭐 77만 9천 원, 나보다 몇만 원씩 더 싸게 하냐.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자꾸 가격이 싸게 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요거는 나쁜 점, 단점이 될 수 있고, 또한 좋은 점은 또 장점일 수도 있는 게 뭐냐, 가능한 한 여행 상품은 패킹을 했기 때문에 대량으로 이용하고 대량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게 고객들한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가격이 저렴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질을 떨어뜨리면서 가격을 낮추는 경쟁도 있지만 괜찮은 상품, 가성비가 좋은 부품 구성으로서도 가격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내려준 게 패키지 상품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주관성입니다. 주관성. 그 가치 느끼는 게, 가치를 평가 내리는 게 주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관성. 그 다음으로서는 주관성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좀만 더 부연 설명을 한다라면,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 만질 수 없네. 객관적으로 평가를 내리기가 힘들잖아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혹은 똑같은 해변이라도, 똑같은 바람이라도, 똑같은 비행기라도, 똑같은 서비스라도 각각의 느끼는 건 다르다. 각각의 느끼는 거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왜? 그 고객이 느끼는 그 고객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 느낄 거고요. 이 고객이 만약에 배가 부른 고객과 배가 고픈 고객이 있는데 똑같은 해장국을 제공한다. 누구는 되게 맛있을 거고 누구는 맛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피곤한 상태, 덜 피곤한 상태, 아주 피곤한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도 다르게 느끼듯이 그렇겠죠.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행 상품은 주관적 가치를 가지고 평가를 내린다. 주관적으로 가지고 평가를 내린다. 이런 것이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서 여행 상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동시성이다. 동시성은 뭐냐? 동시성은 뭐냐면은 그 생산자 동시에 발생한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가 뭐라고 해서 비분리성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이거는 분리를 할 수가 없다니까. 분리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들의 그 제조품, 그러니까 핸드폰이라고 봅시다. 핸드폰은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이 장소가 어때요? 다르죠. 다르다. 그러나 여행 상품은 생산하는 것과 소비하는 곳이 동시가 같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 동시성. 그래서 분리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행 상품 구매는 다른 장소에서 하죠. 여행사에서 하든 뭐 인터넷을 통해서 하든 직접 하든. 그러나 소비하는 장소나 소비하는 시간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생산하는 곳이죠.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장소가 동일하다. 여기엔 또 누가 있다? 소비자가 참여를 해요. 소비자가 참여를 한다. 이것이 동시성의 이슈로서 올라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현장에 참여하고 서비스 생산 과정에 소비자도 참여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다른 고객도 같이 참여해요. 한 사람만 고객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고객들이 같이 그 현장에서 같이 모여서 생산하고 모인 그 장소에서 여행 상품이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여행 상품이 생산된과 동시에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동시성의 어떤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시성의 이슈 및 전략입니다. 동시성의 이슈 및 전략. 이건 뭐냐면은 서비스 제공자가 물리적으로 서비스에 연계시키는 이슈. 물리적으로 제공자가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이라든가 소비하는 과정에 고객도 참여하고 제공자도 동시에 같이 참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비자가 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생산 과정을. 일반적으로는 생산 과정 소비자가 뭐 안 보고 있어요. 그러나 소비자가 보고 있단 말이에요. 생산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꾸준히 반복해야 된다. 응? 실수하지 않도록, 응? 컴플레인 나지 않도록,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고객이 참여하기 때문에 고객을 아주 효과적으로 관리를 같이 동시에 해줘야 되는 거죠. 고객 앞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생산하면서 소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고객 앞에서 하는 행동이다 보니까 항상 동일한 서비스와 동일한 그 서비스를 갖다가 동일한 상품을 소비자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꾸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다른 곳에도 똑같은 걸 해줘야 되잖아. 똑같은 서비스, 똑같은 상품을 제공을 해줘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곳에 지사를 설치해가지고 그 역시 교육과 훈련에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A란 고객이 참여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B란 고객, C란 고객들도 참여하는 곳이어야 되니까 여러 군데서 동일하게. 왜? 구매한 장소는 달라요. 고객들마다. 그러나 소비하는 장소와 생산되는 그 장소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교육들을 계속 똑같이 시켜줘야 돼. 구매할 때부터 고객을 처음 만나잖아요. 구매할 때도 고객을 만나고 소비할 때도 고객을 같이 만나고 생산할 때도 고객을 또 만나요. 그렇죠? 소비할 때, 구매할 때 상담하면서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가 만나죠. 그 다음에 소비할 때도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가 만납니다. 그 다음에 여행 상품을 생산할 때도 소비자와 고객이 또 만나요. 즉 계속 만나는 거죠. 그 자리에. 그거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동시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행 상품은 동일한 그 각각의 계속 고객들과의 만나는 접점이 그래서 동일한 서비스와 동일한 그 상품을 제공을 해야 되니까 꾸준한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략이라는 거죠. 동시성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래서 그 동시성을 극복하기 위한 그 전략을 가장 효과적으로 펼쳤던 게 이 MOT입니다. MOT. 모멘트 오브 트루스, 진실의 순간이라는 뜻이죠. 진실의 순간. 진실의 순간. 아주 중요한 치명적인 순간이에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하다. 그럼 이 MOT라는 것은 뭐냐? 기업이 소비자와 만나는 그 접점 15초가 그 기업의 운명을 좌우한다. 목숨을 좌우한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전략은 누가 펼쳤냐면은 스칸디나비아 항공사의 CEO로 새로 부임해온 양 칼슨이 만든 경영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어디서 따왔냐? 하면은 그 투에서 따왔어요. 스페인의 그 가장 유명한 그 게임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 동물 학대 때문에 지금은 보기가 쉽지 않은 과거 자료로만 볼 수 있는 어디서 따왔다? 스페인의 투에서 따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거기서 따왔냐? 자, 투란 경기를 보시게 되면은 소와 투우사가 싸웁니다. 근데 일단 먼저 보조 투우사가 소 등에다 칼을 이렇게 꽂아요. 계속 칼을 계속 꽂습니다. 계속 소의 힘을 빼고 소하고 같이 이런 쇼를 연출을 합니다. 이 연출을 하면서 이제 관객들은 환호를 하고 좋아하고 흥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클라이막스 때가 옵니다. 클라이막스 때는 메인 투사와 소가 마주치게 되죠. 둘이서 이제 외나무 다리에서 싸우듯이. 자, 메인 투사는 소의 어디를 노릴까? 여기를 노립니다. 그 창을 꽂았던 그 장소. 보조 투사들이 여기 피를 이렇게 흘리고 있죠. 요 장소를 갖다 여기에 이제 등골이라고 있는데 여기를 제대로 꽂아야 됩니다. 거기 뼈가 있는 그 중간에 자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글로 모든 상당히 중요한 아주 치명적인 뭐라 그럴까요? 급소라 그럴까요? 소의 가장 치명적인 급소입니다. 여기 투사는 단 한 번에 그 몇 초 사이에 정확하게 여기를 찔러줘야 돼요. 그래야지 소는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여기 날카로운 이 소뿔에 오히려 투사가 사망하는 경우에 이른다라는 거죠. 즉, 이 투사와 소와 마주치는 그 순간이 가장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가 바로 MOT다. MOT 경영 기법이다. 그러니까 모멘트 오브 트루스, 그 진실의 순간, 가장 중요한 그 순간, 기업이 뭐 한다? 소비자를 만나는 그 접점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때 고객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철저하게 서비스와 상품을 제대로 된 것을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순간 고객과의 만나는 그 접점에 가장 완벽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CEO인 양 칼슨이 경영 기법을 내놔가지고 그 스칸디나비아 항공은 뭐한다? 꾸준히 어떻게 됐다? 상승하는, 매출이 상승하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켰던 아주 유명한 그 MOT 경영 기법입니다. 이 양반이 양 칼슨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시성을 극복하는 전략은 MOT를 사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번 주 출석과제입니다. WTO, UNWTO에서 그 내린 여행 상품의 정의는 무엇인지 아시죠? 답변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 근데 여행 상품 구성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 이와 같이 서술해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쪽은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본인이 타당한 논리와 더불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서는 국내에 있는 내국인이 해외로 여행 가는 것을 무슨 여행이라고 하냐? 제가 무슨 바운드, 방향, 국경, 국적 이런 거가 기준이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전일정 식사나 엔터테인먼트, 뭐 식음료, 액티비티 뭐 이런 것들이 일체 다 포함되는 리조트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그다음에 여행 상품의 대표적인 특징 무용성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작성해서 제 이메일 touchito@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출석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